한 달이 또 흘렀다. 강무진의 무공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금강불멸체 제2단계를 완성했고 천마신공 제1식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다. 이제 그의 실력은 웬만한 소림 무승들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벽승 행세를 했다. 때가 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실력을 드러낼 수 없었다. 오늘도 강무진은 장경각 청소를 맡았다. 이제는 무승들도 그를 믿고 2층까지 청소를 허락했다. 성실하고 조용한 자벽승이라는 평판 덕분이었다. 2층에 올라가 서가들을 닦으면서 강무진은 소림 72절기의 비급들을 훑어봤다. 소림 72절기는 소림사의 핵심 무공 체계였다. 권법, 장법, 지법, 검법, 도법, 곰법 등 다양한 무기와 맨손 무술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생에서 나는 이 무공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강무진은 각 비급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대력금강지, 반야장, 용조공, 일지선, 금강복마권.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무공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표면적으로는 72개의 독립된 무공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거대한 체계였다. 각 무공은 다른 무공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서로 연결되어 더 큰 힘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달마대사는 72절기를 하나의 완성된 무공 체계로 만들었구나. 하지만 부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개별 무공으로 나눠서 가르쳤다. 강무진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엄청난 발견이었다. 만약 72절기를 원래 의도대로 하나의 체계로 익힌다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다. 금강불멸체가 중심이 되고 72절기가 가지가 된다. 그리고 천마신공이 그것을 증폭시킨다. 강무진은 즉시 비급들을 암기하기 시작했다. 전생의 경험과 무구체질 덕분에 암기는 어렵지 않았다. 한 번 본 무공은 완벽히 머릿속에 새겨졌다. 2시즌 동안 집중해서 72절기의 비급을 모두 훑었다. 이제 그의 머릿속에는 소림 무공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진짜 비밀은 따로 있을 것이다. 강무진은 지하 비밀실로 내려갔다. 달마대사가 남긴 금강불멸체 원본이 있던 곳. 그곳에 분명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었다. 석함을 열고 금강불멸체 원본을 다시 펼쳤다. 이미 여러 번 본 책이지만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읽었다. 72절기와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있다. 책의 마지막 장에 작은 글씨로 적힌 구절이 있었다. 72절기는 몸을 단련하는 방법이요. 금강불멸체는 마음을 단련하는 방법이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금강이 완성된다. 그리고 그 아래에 도표가 그려져 있었다. 인체의 경락도였는데 일반적인 경락도와는 달랐다. 72개의 특수한 혈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72절기의 각 무공은 이 72개 혈도 중 하나를 개통하는 것이었구나. 강무진은 전율했다. 일반인들은 주요 경맥 12개만 개통해도 고수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달마대사는 72개의 숨겨진 혈도를 발견했고 각각을 개통하는 무공을 만들었던 것이다. 만약 72개 혈도를 모두 개통한다면 상상만으로도 무서웠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지였다. 진의 영역에 가까운. 강무진은 즉시 수련을 시작했다. 금강불멸체의 내력을 72개 혈도로 순환시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막혔다. 혈도가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력을 흘려보내며 혈도를 자극했다. 첫 번째 혈도가 열렸다. 머리 위 백회열 근처에 숨겨진 혈도. 순간 시야가 밝아지고 사고가 빨라졌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씩 혈도를 개통해 나갔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밝아왔다. 강무진은 여전히 수련에 몰두하고 있었다. 마침내 72개 혈도 중 12개를 개통했을 때 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내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졌다. 이것이 72절기의 진정한 힘.
강무진은 눈을 떴다. 지하실이 어두웠지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먼지 하나하나까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경각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강무진은 재빨리 책을 정리하고 지하실을 빠져나왔다. 2층으로 올라와 창문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이었다. 누구냐? 한 무승이 강무진을 발견했다. 계율원의 무승이었다. 자벽승 해강입니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이 시간에. 거짓말. 무승이 강무진에게 달려들었다. 강무진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으로 받아쳤다. 금강장법 제3식. 강무진의 창이 무승의 가슴을 쳤다. 무승은 뒤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다. 무승이 피를 토했다. 강무진은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라졌다. 들켰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소림사는 발칵 뒤집혔다. 자벽승이 장경각에 잠입하여 계율원 무승을 공격했다. 그 자벽승이 누구냐? 해강이라는 자입니다. 강무진은 소림사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무승들이 사방에서 그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강무진은 이미 소림사를 떠난 후였다. 개원대사가 알려준 비밀 통로로 탈출했던 것이다. 뒷산 깊은 곳, 개원대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조, 죄송합니다. 제가 들켰습니다. 알고 있다. 소림 전체가 발칵 뒤집혔지. 하지만 잘한 일이다. 예. 내 놈은 이제 소림에서 배울 것이 없다. 72절기의 비밀을 깨달았고 금강불멸체도 거의 완성 단계다. 이제는 강호로 나가 실전 경험을 쌓을 때다. 개원이 강무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강호는 넓다. 그곳에서 내 무공을 완성하고 내 복수를 준비해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라. 그때는 소림의 은인으로. 사조. 가거라. 그리고 명심해라. 무공이 아무리 높아도 인간성을 잃으면 괴물이 된다. 강해지되 인간으로 남아라. 강무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사조. 혜원이 품에서 작은 폐차를 꺼냈다. 이것을 가져가라. 강호에서 위험에 처하면 이것을 보여라. 소림에 은둔 고수들이 내를 도울 것이다. 감사합니다. 강무진은 폐차를 받아 품에 넣었다. 그리고 혜원 대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사조, 건강히 계십시오. 언젠가 반드시 다시 뵙겠습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으마. 강무진은 몸을 돌려 산을 내려갔다. 뒤를 돌아보니 혜원 대사가 여전히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림이여, 안녕. 강무진은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이곳에서 보낸 2달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약한 자벽승이 아니었다. 금강불멸체와 천마신공, 그리고 소림 72절기를 익힌 강호의 고수였다. 물론 아직 전생의 실력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기초는 전생보다 훨씬 탄탄했다.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무한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강무진은 중원을 향해 걸었다. 배신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남궁천, 백도연, 혈마존, 적천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사흘 후 강무진은 낙양성에 도착했다. 무림맹의 본거지이자 중원의 중심. 이곳에서 강호의 모든 정보가 오가고 모든 세력이 암투를 벌였다. 강무진은 객잔의 여장을 풀고 주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강호의 최근 동향, 각 문파의 움직임, 무림맹의 계획. 그리고 그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들었어. 무림맹에서 천하제일인 결정전을 연다더라. 정말. 언제? 6개월 후. 각 문파의 젊은 고수들이 모여 실력을 겨룬대. 우승자에게는 천하제일인의 칭호와 무림맹의 핵심 직책이 주어진다더군. 강무진의 눈이 빛났다. 천하제일인 결정전. 전생에서 내가 우승했던 그 대회. 하지만 전생에서는 22살 때였다.
지금은 겨우 15살. 참가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었다. 참가 자격이 어떻게 되나? 20세 이하의 무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대. 문파도 상관없고. 20세 이하. 그렇다면 나도 참가할 수 있다. 강무진은 결심했다. 6개월 후 천하제 1인 결정전에 참가하기로. 전생에서는 22살에 우승했지만 이번에는 15살에 우승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강호에 자신의 존재를 알릴 것이다. 하지만 6개월 동안 더 강해져야 한다. 강무진은 낙양성에서 정보를 더 수집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다. 사천당가의 독존대회가 열린다더군. 독존대회? 당가에서 3년마다 여는 행사야. 독술 고수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거지. 우승자에게는 당가의 비전 독경이 주어진대. 강무진은 귀가 번쩍 뜨였다. 사천당가의 독술. 전생에서 나는 당가의 독 때문에 고생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그것을 익히면 어떨까? 독술은 암살과 방어에 매우 유용했다. 특히 자신보다 강한 적을 상대할 때. 좋아. 먼저 사천으로 가자. 독존대회에 참가해서 당가의 독술을 익힌다. 그리고 6개월 후 천하제 1인 결정전으로. 강무진은 다음 목적지를 정했다. 사천당가. 객잔을 나서는데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자 옥상에 한 인형이 서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해강공자. 서랴한이었다. 그녀는 부채를 펼치며 옥상에서 뛰어내려 강무진 앞에 섰다. 소림을 떠났다면서요? 소문이 자자하던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정보통이거든요. 당신이 장경각에서 계율원 무승을 때려 눕히고 도망쳤다는 소문, 강호에 퍼졌어요. 서랴한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런데 15살의 계율원 무승을 이기다니. 천재인가 봐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겸손은 좋지만 과한 겸손은 거짓말이에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사천입니다. 사천. 혹시 독존대회? 강무진은 놀라 서랴한을 쳐다봤다. 그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같이 가요. 예. 저도 사천에 볼 일이 있어요. 같이 가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서랴한이 강무진의 팔을 잡았다. 거절하면 섭섭할 거예요. 강무진은 쓴 웃음을 지었다. 전생에서도 서랴한은 이렇게 적극적이었다. 한번 관심을 가지면 끝까지 따라붙는 성격. 알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좋아요. 그럼 지금 출발할까요? 지금요? 시간이 아까워요. 어서 가요. 서랴한이 강무진의 손을 잡고 끌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힘이 있었다. 강무진은 그녀의 손을 잡은 채 걸었다. 전생의 기억이 떠올랐다. 서랴한과 함께 강호를 떠돌던 날들. 행복했던 시간들. 이번에는 다르다. 내가 죽지 않도록,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두 사람은 나란히 낙양성을 떠나 사천으로 향했다. 젊은 남녀의 여행.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강호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길게 비췄다.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고 있었다. 낙양에서 사천까지는 천리 길이었다. 말을 타고 가면 보름, 걸어가면 한 달이 걸렸다. 강무진과 서랴한은 경공을 사용해 이동했다. 하루에 100리씩 이동하면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작은 마을의 객잔에서 쉬기로 했다. 해강공자, 배고프지 않아요? 서랴한이 객잔 2층 방에서 창문을 열며 물었다. 강무진은 침상에 앉아 내공을 운용하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무공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밥도 먹어야죠. 제가 음식 시킬게요. 서랴한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음식을 주문했다. 곧 점소이가 갖가지 요리를 들고 올라왔다. 와, 이 마을 음식 맛있네요. 어서 먹어요. 강무진은 수련을 멈추고 서랴한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강무진의 그릇에 올려놓았다. 많이 먹어요.
무공 수련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니까. 감사합니다. 강무진이 고기를 먹는데 서려안이 물었다. 개강공자는 왜 그렇게 강해지고 싶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복수 때문입니다. 복수. 누구한테요? 강무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서려안의 눈을 보니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저를 억압하고 배신한 자들입니다. 언젠가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서려안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복수가 끝나면요. 그 다음엔 뭘 하실 건데요? 강무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전생에서 그는 복수만 생각하다가 결국 죽었다. 복수 이후의 삶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서려안이 쓸쓸하게 웃었다. 저도 비슷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을 살아왔어요. 아버지의 기대, 조직의 요구, 강호의 시선. 그런 것들 속에서 정작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소저도 힘드시군요. 힘들죠. 하지만 견뎌야죠. 태어난 곳을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각자의 고민에 잠겨 있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소란이 들렸다. 돈을 내놔. 이 객잔의 보호비는 우리 흑호방이 받기로 되어 있다. 이미 청룡회에 냈습니다. 두 곳에 낼 수는 없어요. 뭐, 감히 청룡회 따위에.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렸다. 강무진과 서려안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5명의 불안당들이 객잔 주인을 때리고 있었다. 주변 손님들은 모두 겁에 질려 숨어 있었다. 그만두십시오. 강무진이 말했다. 불안당들이 그를 쳐다봤다. 뭐야? 이해송이. 상관하지 말고 꺼져. 객잔 주인은 이미 보호비를 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불안당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강무진에게 다가왔다. 이봐, 꼬마야. 강호가 뭔지 알아? 힘이 있는 놈이 규칙을 정하는 곳이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참견해? 자격이라. 강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힘이 자격이라면 제가 당신들보다 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 자식이. 불안당 두목이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강무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손목을 잡았다. 강무진이 손목을 비틀자 불안당 두목이 무릎을 꿇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머지 불안당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하지만 강무진은 침착하게 금강장법을 펼쳤다. 퍽, 퍽, 퍽. 3번의 장타. 3명의 불안당이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마지막 1명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서려안이 부채로 그의 뒷다리를 쳤다. 불안당이 넘어졌다. 서려안이 그 위에 부채를 겨누며 웃었다. 도망가려고? 예의 없네. 순식간에 5명이 모두 제압되었다. 객잔 주인과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강무진을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소엽. 객잔 주인이 절을 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무진이 불안당 두목을 일으켜 세웠다. 흑호방이 어디 있습니까? 서쪽 골목 끝에. 가서 우두머리에게 전하십시오. 앞으로 이 마을에서 보호비를 거두지 말라고. 만약 계속한다면 흑호방을 없애버리겠다고. 불안당들이 비틀거리며 도망갔다. 객잔은 다시 조용해졌다. 서려안이 강무진의 어깨를 톡 쳤다. 멋있던데요? 정의의 사도 같았어요. 정의라니 그저 못 보고 넘어갈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게 정의죠. 근데 진짜 흑호방을 없앨 건가요? 필요하다면. 서려안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재미있는데. 저도 도와줄게요. 다음 날 밤. 강무진과 서려안은 흑호방의 본거지에 잠입했다. 서쪽 골목 끝. 낡은 가옥이 흑호방의 본거지였다. 정보가 정확하네요. 서려안이 가옥을 살피며 말했다. 그녀는 오후 내내 마을을 돌아다니며 흑호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었다. 흑호방은 총 30명 정도고
우두머리는 흑호 장철이라는 자예요. 화경 초반의 실력이래요. 화경이라면 만만치 않군요. 하지만 우리 둘이면 충분하죠. 두 사람은 담을 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불안당들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다. 오늘 그 애송이들 때문에 창피당했어. 두목님이 엄청 화내셨대. 내일 복수하러 간대. 그 객잔을 아예 부숴버릴 거래. 강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설소저, 제가 신호를 보내면 움직이십시오. 알겠어요. 강무진이 지붕에서 뛰어내려 불안당들 앞에 섰다. 누구냐? 어제 그 애송이다. 불안당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강무진은 침착하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흑호방을 해산하고 선량한 백성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자식이 미쳤나? 죽여라. 20여 명의 불안당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강무진은 금강장법을 펼쳤다. 장력이 퍼져나가며 앞에 5명을 날려버렸다. 하지만 숫자가 많았다. 사방에서 공격이 쏟아졌다. 그때 서려한이 움직였다. 환마무용보를 펼쳐 순식간에 불안당들 사이를 누비며 혈도를 쳤다. 이게 무슨... 불안당들이 하나둘씩 쓰러졌다. 서려한의 천녀산화공은 상대의 내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무공이었다. 순식간에 절반이 제압되었다. 나머지는 겁에 질려 후퇴했다. 뭐 하는 놈들이냐? 굵은 목소리와 함께 건물 안에서 한 사내가 나왔다. 근육질의 거구의 흉악한 인상. 흑호 장철이었다. 내 놈들이 내 조직을 건드리는 게냐? 장철이 강무진을 노려봤다. 화경 초반의 내력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우두머리가 당신입니까? 그렇다. 나는 흑호방의 장철이다. 내 놈들, 각오는 했겠지. 장철이 거대한 철퇴를 들어 올렸다. 육중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죽어라. 철퇴가 강무진을 향해 내리쳐졌다. 강무진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쳤다. 금강장법 제5식, 금강파산장. 장과 철퇴가 부딪혔다. 엄청난 충격파가 퍼져나갔다. 장철이 뒤로 밀려났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떠올랐다. 이놈, 어린 나이에 이런 내공이. 경고했을 때 들었어야 했습니다. 강무진이 천마신공을 발동했다. 단전에서 혈기가 끓어올랐다. 손에서 검붉은 기운이 피어났다. 이건 마도무공. 장철이 경악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혈천마수. 강무진의 장이 장철의 가슴을 쳤다. 혈기가 장철의 몸속으로 침투하여 내부를 파괴했다. 장철이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다. 단 일격의 화경고수가 무력화되었다. 나머지 불안당들은 완전히 겁에 질렸다. 괴물이다. 도망쳐. 불안당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강무진은 그들을 쫓지 않았다. 우두머리를 제압하면 조직은 자연히 와해되었다. 강무진은 장철을 내려다봤다. 흑호방은 오늘로 해산합니다. 다시는 선량한 백성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알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지역의 모든 암흑가, 조직 정보를 주십시오. 장철이 고개를 들어 강무진을 쳐다봤다. 왜 그런 것을? 제가 필요해서입니다. 강무진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장철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알겠다. 다 말하겠다. 한 시즌 후, 강무진과 서려하는 객잔으로 돌아왔다. 강무진의 손에는 장철에게서 얻은 정보가 담긴 서류들이 있었다. 생각보다 암흑가 조직이 많네요. 서려한이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다. 이 지역만 해도 크고 작은 조직이 10개가 넘어요. 청룡회, 백호단, 현랑방, 독사문. 그리고 이들 모두는 더 큰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강무진이 서류 중 하나를 가리켰다. 천살문. 사파 5대 세력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모든 소규모
조직은 천살문의 지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살문이라. 정말 큰 조직이네요. 왜 그런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강무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복수를 하려면 세력이 필요합니다. 무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보, 자금, 인력. 이 모든 것을 갖추려면 암흑가를 장악해야 합니다. 서랴한의 눈이 빛났다. 암흑가를 장악한다. 대단한 야망이네요. 무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현실적이에요. 무림맹 같은 거대 조직에 맞서려면 당신만의 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서랴한이 강무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저도 도와줄게요. 왜 그러십니까? 소저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이득이라. 굳이 말하자면 재미요. 저는 지루한 게 싫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서랴한이 웃었다. 하지만 강무진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이유는 외로움이었다. 마교 소성주로서의 숙명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먼저 이 지역의 소규모 조직들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흑호방처럼 백성을 괴롭히는 조직은 해산시키고 그나마 규율이 있는 조직은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력을 키워서 천살문에 도전합니다. 천살문을 장악하면 사파 5대 세력 중 하나를 손에 넣는 것입니다. 서랴한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천살문을 장악한다고요? 그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에요. 저에게는 6개월밖에 없습니다. 6개월. 천하제일인 결정전이 6개월 후입니다. 그때까지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춰야 합니다. 대회에서 우승하면 제 이름이 강호에 알려질 것이고 그때 확실한 세력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서랴한은 강무진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다. 6개월 만에 천살문급의 세력을 만든다고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제게는 전생이, 아니, 제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강무진은 거의 전생이라는 말을 할 뻔했다. 황급히 말을 바꿨지만 서랴한은 눈치챈 듯했다. 전생,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수로 한 말입니다. 서랴한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무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 사람, 보통이 아니야. 15살 나이에 이런 내공, 이런 계획, 이런 눈빛. 마치 오랜 세월을 산 사람 같아. 하지만 서랴한은 속으로만 생각했다.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는 법이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죠. 고맙습니다. 설소저. 고맙긴요. 저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류를 정리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강무진은 침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암흑가 장악은 시작일 뿐이다. 정보망을 구축하고 자금을 모으고 인재를 모은다. 그리고 6개월 후 천하제일인 결정전에서 우승한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된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강무진의 눈빛은 달빛보다 더 차갑게 빛났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소년. 그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자벽승이 아니었다. 곧 강호 전체가 그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암흑가 조직들을 정리하는 대신 사천성을 향하고 있었다. 해강공자. 암흑가 조직들을 정리하는 문제 말이에요. 청룡회, 백호단, 현랑방, 독사문. 그런 조직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정리하지 않고 사천으로 떠나는 건지요? 강무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지금 당장 저 조직들을 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이라뇨? 흑호방 정도는 쉽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룡회나 백호단 같은 조직들은 규모가 훨씬 큽니다. 수백 명의 조직원에 화경 고수들도 여럿 있죠. 지금 제 실력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피로도가 클 것입니다. 그 상태로 사천을 가면 대회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랴한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독수를 먼저 익히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독은 적은 수로 많은 수를 제압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은밀하고 치명적이며 예측 불가능하죠. 독존 대회에서 당가의 비전 독수를 익히면 암흑과 조직 정리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럼 계획은 독존 대회에서 우승하여 당가의 비전 독경을 얻습니다. 그리고 독수를 익힌 후 다시 중원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암흑가를 장악합니다. 소규모 조직들을 흡수하고 중형 조직들을 제압한 후 최종적으로 천살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서랴한의 눈이 빛났다. 천살문까지 장악한다면 정말 사파 5대 세력 중 하나를 손에 넣는 거네요. 그것이 목표입니다. 6개월 안에. 6개월. 정말 가능한가요? 강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가능합니다. 제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도와준다면 더욱 수월할 것입니다. 서랴한이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재미있을 것 같은 거요. 두 사람은 다시 말을 몰았다.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판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사흘 후 강무진과 서랴한은 사천성 경계에 도착했다. 사천은 중원에서도 독특한 곳이었다. 험준한 산맥과 깊은 계곡, 그리고 무수한 독충들로 가득한 땅. 일반인들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위험한 지역이었다. 공기부터 다르네요. 서랴한이 코를 킁킁거렸다. 독기가 섞여 있어요. 오래 머물면 중독될 수도 있겠어요. 사천당가가 이런 곳에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독에 익숙하지 않은 자는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강무진은 전생의 기억을 떠올렸다. 사천당가는 500년 역사를 가진 독술 명가였다. 그들의 본거지는 사천 깊은 곳, 동룡산 자락에 있었다. 독존 대회는 이틀 후 시작됩니다. 그 전에 당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당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독술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대회 중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동룡산을 향해 걸었다. 산길은 험했고 곳곳에 독충들이 기어다녔다. 하지만 강무진은 금강물멸체로 몸을 보호했고 서랴한은 마교의 비전 해독법을 알고 있었다. 반나절을 걸어 산 중턱에 도착하자 거대한 성문이 나타났다. 문 양쪽에는 돌로 만든 전갈 조각상이 서 있었다. 사천당가의 입구입니다. 성문 앞에는 2명의 무인이 지키고 있었다. 모두 사천당가의 제자들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 무인이 강무진을 경계하며 물었다. 독존 대회에 참가하러 왔습니다. 참가자입니까? 신분을 밝히십시오. 저는 해강, 그리고 이쪽은 서랴한입니다. 무인이 명부를 확인했다. 해강. 소림 출신이십니까? 과거에 소림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무문파입니다. 무문파라. 그렇다면 추천인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추천했습니까? 강무진은 잠시 당황했다. 전생에서는 정식 문파 소속이었기에 추천인이 필요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저희가 추천합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강무진이 돌아보자 한 젊은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보라색 도포를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작은 주머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독약을 담는 주머니들이었다. 당소저. 무인들이 급히 고개를 숙였다. 강무진은 그녀를 알아봤다. 당화린. 사천당가의 소가주. 전생에서 당화린은 강무진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독술의 천재로 20대의 당가의 비전 독공을 모두 익혔다는 소문이 있었다. 어려 보이는 분들이 참가하시는 것 같아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당화린이 강무진과 서랴한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다. 어린 나이에 독존 대회에 참가하다니 용기가 대단하네요. 이름이 뭐라고 했죠? 해강입니다. 서랴한이에요. 해강, 서랴한. 기억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제가 직접 등록을 도와드리죠. 당화린이 앞장서서 걸었다. 강무진과 서랴한이 뒤를 따랐다.
성문을 지나자 광활한 저택이 펼쳐졌다. 수백 채의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독초 정원과 독충 사육장이 보였다. 우와, 대단해요. 서랴안이 감탄했다. 당활인이 자랑스럽게 웃었다. 우리 당가는 500년 동안 독수를 연구해왔어요. 저 정원의 독초들만 해도 1000가지가 넘죠. 1000가지나요? 네. 그리고 그걸 조합하면 만들 수 있는 독약은 무한대예요. 독술의 세계는 깊고 넓답니다. 당활인이 저택 중앙의 큰 건물로 안내했다. 등록소였다. 여기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참가비는 금 10냥입니다. 강무진이 품에서 금을 꺼내 주었다. 당활인이 장부에 이름을 적었다. 등록 완료. 독존대회는 이틀 후 오전에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객사에서 머무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경고할게요. 당활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독존대회는 위험합니다. 매년 참가자 중 절반이 중독되거나 부상을 입어요. 심하면 죽기도 하죠. 각오는 하셨나요? 각오했습니다. 좋아요. 용기 있는 건 마음에 들어요. 대회에서 봐요. 당활인이 손을 흔들며 떠났다. 강무진과 서랴하는 안내를 받아 객사로 향했다. 객사는 깨끗하고 쾌적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방을 배정받았다. 개강공자. 서랴하니 강무진의 방으로 찾아왔다. 당활인이라는 여자, 심상치 않던데요. 당신을 보는 눈빛이 묘했어요. 제 착각이겠죠. 착각이 아니에요. 저는 여자니까 알아요. 저 사람, 당신에게 관심 있어요. 강무진은 쓴 웃음을 지었다. 전생에서 당활인은 강무진에게 호감을 보였었다. 하지만 강무진은 그때 이미 서랴안과 함께였기에 거절했었다.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독존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입니다. 우승하면 뭘 주는데요? 당가의 비전 독경. 그리고 도광이라는 칭호. 서랴안의 눈이 빛났다. 비전 독경이라니. 그걸 얻으면 암흑과 장악이 정말 수월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독술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강한 적을 상대할 때, 그리고 많은 수를 제압할 때. 하지만 위험해요. 독을 다루다가 자신이 중독될 수도 있어요. 금강불멸체가 있습니다. 독을 견딜 수 있습니다. 서랴안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강무진의 결심이 확고함을 알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틀 후 독존대회가 시작되었다. 당가의 넓은 광장에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다. 모두 독술에 자신이 있는 자들이었다. 광장 중앙의 단상에 중년 남자가 올라섰다. 사천당가의 현 가주 당천웅이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3년 만에 다시 독존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천웅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독존대회는 총 3가지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독식별. 둘째, 독제조. 셋째, 독대결. 이 3가지를 통과한 자만이 최종 우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첫 번째 시험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모두 저를 따라오십시오. 당천웅이 앞장서서 걸었다. 참가자들이 줄지어 따라갔다. 도착한 곳은 거대한 온실이었다. 안에는 수백 가지 독초들이 자라고 있었다. 이 온실에는 100가지 독초가 있습니다. 그중 10가지를 정확히 식별하여 이름을 적으십시오. 제한 시간은 1시즌입니다. 참가자들에게 종이와 붓이 나누어졌다. 강무진도 종이를 받아들었다. 시작. 당천웅의 신호와 함께 참가자들이 온실로 들어갔다. 강무진도 천천히 독초들을 살폈다. 단장초, 혈인삼, 70년, 동미화. 전생의 기억이 떠올랐다. 강무진은 이미 모든 독초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천하제일검 시절 독술도 어느 정도 공부했었기 때문이다.
10가지를 금방 찾아 종이에 적었다. 하지만 일부러 천천히 적는 척했다. 너무 빨리 끝내면 의심을 살 수 있었다. 한 시즌이 지나고 종이가 수거되었다. 검사하겠습니다. 당가의 제자들이 답안을 확인했다. 100여 명 중 절반이 탈락했다. 독초 식별은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이다. 합격자는 쉬었다가 오후에 두 번째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강무진은 서려안과 함께 그늘에 앉았다. 어땠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역시. 당신은 정말 뭐든 잘하네요. 그때 당활인이 다가왔다. 개강씨, 첫 시험 통과를 축하해요. 완벽한 답안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더 어려울 거예요. 준비 잘하세요. 당활인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떠났다. 서려안이 강무진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또 저 여자예요. 확실히 당신한테 관심 있어요. 강무진은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오후 시험을 위해 컨디션을 유지해야 했다. 오후가 되자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 시험은 독제조입니다. 당천웅이 참가자들 앞에서 설명했다. 여러분 앞에 다양한 재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 가장 효과적인 독을 만드십시오. 제한 시간은 2시즌입니다. 참가자들 앞에 각종 독초, 독충, 광물들이 놓였다. 강무진은 재료들을 살폈다. 혈삼독, 천잠독, 칠심산. 이것들을 조합하면 강무진의 머릿속에서 전생의 지식이 떠올랐다. 수백 가지 독의 제조법, 그리고 그 효과. 하지만 단순히 강한 독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독은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했다. 살상용 독이 아니라 제어 가능한 독을 만들자. 암흑과 조직을 장악할 때 쓸 수 있는. 강무진은 재료를 선별하기 시작했다. 결삼독을 베이스로 천잠독으로 효과를 증폭시키고 백화초로 해독제를 만들 수 있게 했다. 정교한 배합이 필요했다. 조금만 비율이 틀려도 독성이 폭발하거나 효과가 없어질 수 있었다. 2시즌 동안 집중해서 작업했다. 마침내 검붉은 액체가 완성되었다. 혈잠독. 상대의 내력을 일시적으로 봉쇄하는 독. 치명적이지 않지만 전투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조직원들을 제압할 때 완벽하다.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 작업을 마쳤다. 당천웅이 각 독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맹독이군. 하지만 제어가 불가능해. 탈락. 이것은 독성이 너무 약해. 탈락. 이것은 배합이 불안정해. 탈락. 절반 이상이 또 탈락했다. 독 제조는 단순히 강한 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제어 가능한 독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다. 당천웅이 강무진의 독 앞에 섰다. 이것은 혈잠독. 당천웅의 눈이 커졌다. 어린 나이에 이런 고급 독을 만들다니. 배합도 완벽하고 합격이야. 강무진은 고개를 숙였다. 당천웅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강무진을 바라봤다. 두 번째 시험이 끝나고 남은 참가자는 20명. 모두 독술에 일가견이 있는 고수들이었다. 마지막 시험은 내일 진행됩니다. 오늘은 푹 쉬십시오. 참가자들이 흩어졌다. 강무진이 객사로 돌아가려는데 당활인이 다시 나타났다. 개강씨, 잠깐 시간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차나 한잔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거든요. 당활인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강무진은 거절하기 어려웠다. 알겠습니다. 당활인이 강무진을 당가의 정원으로 안내했다. 아름다운 연못과 정자가 있는 곳이었다. 두 사람은 정자에 앉아 차를 마셨다. 혜강 씨는 어디서 독수를 배웠나요? 초림에서는 독수를 가르치지 않는데. 독학했습니다. 독학. 그것만으로 혈잠독을 만들 수 있다고요? 믿기 어렵네요. 당활인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당신, 뭔가 숨기고 있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강무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소저께서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당화린이 픽 웃었다. 맞아요. 저도 비밀이 많죠. 그래서 당신이 궁금해요. 같은 비밀을 가진 사람끼리는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녀가 강무진에게 몸을 기울였다. 내일 마지막 시험에서 이기면 제가 특별한 걸 보여줄게요. 당가의 진짜 비밀을. 진짜 비밀이요? 네. 비전 독경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이라면 그럴 자격이 있을 것 같아요. 당화린이 일어서며 웃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개강씨. 내일 봐요. 그녀가 사라진 후 강무진은 혼자 정자에 남아 생각에 잠겼다. 당가의 진짜 비밀. 전생에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다. 무엇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일 시험이었다. 마지막 시험. 독 대결. 거기서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독수를 완벽히 익혀 중원으로 돌아가 암흑가를 장악한다. 달빛 아래 강무진의 눈빛은 독처럼 차갑게 빛났다. 다음 날 아침. 독존대회 최종 시험이 시작되었다. 20명의 참가자들이 당가의 대연무장에 모였다. 연무장 중앙에는 거대한 팔각형 대련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주변에는 수백 명의 관중이 모여 있었다. 당가의 제자들과 강호의 인사들이었다. 마지막 시험은 독 대결입니다. 당천웅이 단상에서 선언했다. 2명씩 대련대에 올라 독술로 겨룹니다. 상대를 제압하거나 항복을 받거나 대련대 밖으로 밀어내면 승리입니다. 살상은 금지하되 부상은 허용됩니다. 참가자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첫 번째 대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추첨이 시작되었다. 강무진은 자신의 번호를 확인했다. 8번. 네 번째 경기였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경기까지 치열한 대결이 펼쳐졌다. 독침, 독분, 도간계 등 다양한 독술이 난무했다. 관중들은 환호와 비명을 번갈아 질렀다. 네 번째 경기, 8번 해강, 15번 진무백. 강무진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그는 대련대로 올라가려는데 상대의 이름을 듣고 몸이 굳었다. 진무백. 대련대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올라왔다. 35세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강무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진무백. 전생에서 내 첫 번째 제자였던. 전생에서 진무백은 강무진이 가장 아꼈던 제자였다. 떠돌이 검객이었던 그를 우연히 만나 제자로 받아들였고 검술을 전수했다. 진무백은 강무진을 스승으로, 아버지로 따랐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도 배신했다. 무림맹주 남궁천의 회유에 넘어가 강무진을 마왕으로 규정하는 데 동의했던 것이다. 왜 여기에? 강무진은 혼란스러웠다. 전생에서 진무백은 독술과는 무관했다. 그는 순수 검객이었다. 진무백이 강무진을 보며 말했다. 어린 나이에 독존대회까지 왔다니 대단하군. 하지만 나를 만난 것은 불운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다. 전생에서 강무진을 따르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직 나를 만나기 전이구나. 이 시기에 진무백은 거칠고 오만한 떠돌이 검객이었다. 강무진은 마음을 진정시켰다. 지금의 진무백은 아직 자신의 제자가 아니었다. 그저 독존대회의 경쟁자일 뿐이었다. 시작. 당천웅의 신호와 함께 대결이 시작되었다. 진무백이 먼저 움직였다. 손에서 수십 개의 독침이 날아왔다. 빠르고 정확한 암기술이었다. 강무진은 금강불멸체의 내력으로 몸을 보호하며 독침을 튕겨냈다. 독침들이 땅에 떨어지며 지지직 소리를 냈다. 맹독이 묻어 있었다. 오, 내공이 상당한데. 진무백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막을래? 그가 품에서 작은 병을 꺼내 내용물을 뿌렸다. 검은 가루가 공중에 퍼지며 도간계를 만들었다.
독미분. 흡입하면 현기증과 마비를 일으키는 독. 강무진은 즉시 호흡을 멈추고 금강불멸체의 내력으로 피부를 보호했다. 하지만 진무백은 독안개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였다. 저자도 해독제를 미리 복용했거나 독의 내성이 있는 체질이구나. 진무백이 독안개 속에서 검을 뽑았다. 독술 대회에서 검을 사용하다니. 관중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규칙에는 무기 사용 금지 조항이 없었다. 진무백의 검이 강무진을 향해 날아왔다. 검날에는 푸른 독액이 묻어 있었다. 파천검법. 진무백의 가전검법. 전생에서 강무진이 그 검법을 더욱 완성시켜 전수했었다. 하지만 지금의 진무백은 아직 미완성 상태였다. 강무진은 검을 피하며 금강장법을 펼쳤다. 장력이 진무백의 검을 쳤다. 쾅! 진무백이 뒤로 밀려났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떠올랐다. 15살 나이에 이런 장력이, 대체 너는 누구냐? 강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만든 혈잠독을 꺼냈다. 나도 독을 사용하겠습니다. 강무진이 혈잠독 몇 방울을 손가락에 묻혔다. 그리고 혈도를 정확히 찌르는 점혈법을 사용했다. 순간 강무진의 몸이 진무백에게 접근했다. 환마무용보를 응용한 신법이었다. 빠르다. 진무백이 검으로 막으려 했지만 강무진의 손가락이 이미 그의 어깨 혈도를 찔렀다. 진무백의 오른팔이 마비되었다. 혈잠독의 효과였다. 그의 검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진무백이 왼손으로 독침을 뿌렸지만 강무진은 이미 그의 등 뒤로 돌아가 있었다. 끝입니다. 강무진의 손가락이 진무백의 등 혈도를 찔렀다. 진무백의 온몸이 마비되어 무릎을 꿇었다. 승자, 개강, 당천웅이 선언했다. 관중들이 환호했다. 강무진은 진무백에게 해독제를 주었다. 드십시오. 곧 풀릴 것입니다. 진무백이 해독제를 받아 마셨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고맙다. 완패다. 내 놈, 정말 대단하구나. 과찬이십니다. 나는 평생 검만 익혔다. 독술은 이번 대회를 위해 급하게 배운 것이다. 하지만 내 놈은 다르다. 독술과 무공, 둘 다 경지가 높다. 15살이라고 했나? 믿기지 않는군. 진무백이 일어서며 강무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승할 것 같으니 응원하마. 내 이름, 해강. 기억하겠다. 강무진은 복잡한 심정으로 진무백을 바라봤다. 전생에서 자신을 배신한 제자. 하지만 지금의 그는 아직 순수한 무인이었다. 이번 생에서는 다를까? 아니면 또다시 배신할까? 강무진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번에는 먼저 배신당하지 않으리라는 것. 경기는 계속되었다. 하나둘씩 승자가 가려졌다. 강무진은 다음 경기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그의 혈잠독과 금강불멸체의 조합은 독존대회에서 무적이었다. 마침내 결승전. 해강, 그리고 당활인. 관중들이 술렁였다. 당가의 소가주가 결승까지 올라온 것은 예상했지만 15살 소년이 결승에 오른 것은 충격이었다. 당활인이 대련대에 올랐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다. 개강씨,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결승은 다를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봐주지 않을 거예요. 당활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시작. 당천웅의 신호와 함께 결승전이 시작되었다. 당활인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손에서 보라색 안개가 퍼져나갔다. 자화도간, 당가의 비전 독술. 자화도간은 흡입하면 환각을 보고 자신의 내력을 제어할 수 없게 만드는 독이었다. 강무진은 금강불멸체로 독을 막으려 했지만 자화도간은 피부로도 침투했다. 순간 현기증이 느껴졌다. 강하다. 역시 당가의 소가주다.
하지만 강무진은 침착했다. 천마신공의 혈기를 운용하여 독을 태워버렸다. 정과 마, 두 무공의 융합으로 독을 정화한 것이다. 어머, 자화도간을 이렇게 빨리 해독하다니. 당활인이 놀라며 다음 수를 썼다. 독침, 독분, 독액을 연속으로 사용했다. 당가 500년 독술의 정수였다. 강무진은 방어하며 틈을 노렸다. 당활인의 공격 패턴을 분석했다. 3초마다 독약을 바꾼다. 그 짧은 순간이 빈틈이다. 강무진이 기회를 포착했다. 환마무영보로 순간 이동하듯 접근하여 혈잠독을 묻힌 손가락으로 당활인의 혈도를 노렸다. 하지만 당활인도 만만치 않았다. 그녀는 강무진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독침으로 반격했다. 독침과 손가락이 부딪혔다. 강무진의 금강불멸체가 독침을 막았지만 그 충격으로 두 사람 모두 뒤로 물러났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당활인이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렇게 즐거운 대결은 처음이에요. 그녀가 품에서 작은 항아리를 꺼냈다. 이건 당가의 최고 비전독입니다. 만독지왕, 천잠신독. 관중들이 술렁였다. 천잠신독은 당가에서도 가주만이 다룰 수 있는 독이었다. 당활인이 항아리를 열자 푸른색 증기가 피어올랐다. 그 증기만으로도 주변의 풀들이 시들었다. 개강씨, 이걸 막을 수 있나요? 천잠신독이 강무진을 향해 날아왔다. 강무진은 전생의 기억을 떠올렸다. 천잠신독, 모든 독 중 가장 강력한 독. 하지만 약점이 있다. 극양의 기운에 약하다. 강무진은 금강불멸체의 내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금강불멸체는 불교의 무공으로 본질적으로 양의 기운이었다. 온몸에서 금빛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천잠신독이 금빛 기운에 닿자 지지직 소리를 내며 정화되었다. 이럴 수가. 당활인이 놀라 물러섰다. 그녀는 전력을 다했지만 강무진의 금강불멸체를 뚫지 못했다. 강무진이 반격에 나섰다. 혈잠독을 전신에 바르고 금강장법을 펼쳤다. 장과 장이 부딪혔다. 당활인의 독장과 강무진의 금강장이 충돌하며 엄청난 충격파가 퍼졌다. 당활인이 밀려났다. 그녀의 손에 혈잠독이 묻었고 혈도가 일시적으로 막혔다. 이대로는 당활인이 최후의 수단을 쓰려는 순간이었다. 그만. 당천웅이 경기를 중단시켰다. 더 이상은 위험하다. 이 경기는 해강의 승리로 한다. 관중들이 환호했다. 강무진이 독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이다. 당활인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강무진에게 다가왔다. 축하해요, 해강씨. 완전히 졌어요. 과분한 승리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더 강했어요. 특히 금강불멸체와 독술의 융합. 놀라웠어요. 당활인이 강무진의 손을 잡았다. 약속했죠. 우승하면 특별한 걸 보여준다고. 오늘 밤 저를 따라오세요.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강무진은 비전독경과 도광 칭호를 받았다. 당가의 보물인 비전독경은 수백 가지 독의 제조법과 해독법이 담긴 책이었다. 이것으로 암흑과 장악이 훨씬 쉬워졌다. 강무진은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당활인이 말한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밤이 되자 당활인이 강무진을 찾아왔다. 준비됐어요? 따라오세요. 그녀가 강무진을 당가의 깊은 곳으로 안내했다. 금지구역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한참 내려가자 거대한 석실이 나타났다. 여기가 당가의 진짜 비밀입니다. 석실 중앙에는 거대한 관이 놓여 있었다. 그 관에서는 푸른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 안에는 당가의 시조, 초대 가주가 잠들어 있어요. 하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천잠신독으로 자신을 동면 상태로 만든 거죠. 왜 그런 것을 하셨습니까? 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요. 천년을 동면하며
몸을 도구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시조의 목표였어요. 강무진은 전율했다.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려는 시도. 그리고 시조는 예언을 남겼어요. 1000년 후 무구체질을 가진 자가 나타나 당가를 새로운 경지로 이끌 것이라고. 당활인이 강무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혜강씨. 무구체질을 가진 자. 강무진은 침묵했다. 당활인은 계속 말했다. 당가와 손잡으세요. 우리가 당신을 도울게요. 그 대가로 당신이 당가를 새로운 경지로 이끌어주세요. 거절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도 우리의 힘이 필요할 거예요. 암흑가를 장악하려면. 강무진은 당활인을 바라봤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역시 당가는 정보력도 뛰어나다. 동맹을 맺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독립된 동맹 관계입니다. 서로 돕되 간섭하지 않습니다. 당활인이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 조건이라면 받아들이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강무진과 사천당가의 동맹. 이것은 앞으로 강호를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었다. 석시를 나오며 강무진은 생각했다. 독수를 얻었고 당가와 동맹을 맺었다. 이제 중원으로 돌아가 암흑가를 장악할 시간이다. 달빛 아래 강무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다. 복수의 칼날이 점점 예리해지고 있었다.